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데의 각 마켓 연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상하단 이미지라든지 환율 등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쿠데 세팅하기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링크를 달아드릴 예정이니 보시고 먼저 이 세팅부터 하시고 마켓 세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쿠팡부터 연동해 보겠습니다. 쿠팡 연동을 위해서 쿠팡 윙 판매자 센터에 접속해 줍니다. 이렇게 쿠팡 윙에 로그인 하시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입니다. 저는 먼저 입력을 해놔서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새 주소지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체크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주소지 명은 대표님들이 분류하기 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므로 그냥 출고지 1 이런 식으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중국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참고로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중국어로 세팅해놓고 나중에 이 계정에 미국이나 일본 거 올릴 때마다 주소지를 바꿔야 되나요?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매번 그렇게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고 입력한 정보로 계속 진행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편번호와 주소는 배대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배대지별로 주소가 있습니다. 배대지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배송센터 주소 안내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영문 번호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전화번호도 그냥 여기 그대로 붙여넣기, 우편번호도 붙여넣기 하시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요. 반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계약된 택배사 코드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없음으로 해두시고 자택 주소 등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품지 1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전화번호까지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제주도나 도서상간 지역은 추가 택배비가 붙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수정을 눌러주시고 내가 만약에 제주도로 배송을 할 거다 하시면은 사용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추가 택배비를 입력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나중에 제주도 분들이나 강원도 분들이 주문하실 때 이 금액만큼 더 받고 물건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주소록에 들어가셔서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판매자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오픈 API 키 발급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발급을 눌러주시고 오픈 API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하나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복잡한 영어와 숫자로 된 무슨 키 같은 것들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쿠팡 세팅은 90% 정도 끝났습니다. 먼저 이 주소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쿠데로 오셔서 액세스 키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시크릿 키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 쿠팡 판매자 계정, 이것은 아까 윙에 로그인 할 때 쓰셨던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먼저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 쿠팡 판매자 계정까지 설정을 하시고 저장을 먼저 한번 눌러줍니다. 저장을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출고지 코드 조회, 반품지 코드 조회, 이렇게 아까 내가 입력했던 출고지와 반품지를 조회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사는 저희에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CJ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서상가는 아까 만약에 내가 추가 배송비를 설정했다 하시면은 Y로 눌러주시고 도서상간 배송 원함으로 선택하셨으면은 N, NO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1차 세팅이 끝납니다. 만약에 아까 도서상간 배송 여부에 쿠팡에서는 가능으로 해두고 쿠데에서는 불가능으로 해놓으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 업로드 하실 때 반품지는 계약된 택배사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오류가 뜬다면은 이 도서상간 배송 여부 오류 때문이니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이버 설정입니다. 네이버 설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키워드 API 설정인데요. 키워드 API를 설정하셔야 쿠데에 있는 키워드 탭도 이용하실 수 있고 네이버 쇼핑 제목 추출 검색어 등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업로드를 하던 안 하던
네이버 키워드 API 설정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키워드 API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매뉴얼에 네이버 키워드 API 설정에 오셔서 네이버 광고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광고 시스템을 클릭해줍니다. 이 네이버 키워드 API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업로드 용도가 아니라 키워드를 조회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내가 업로드하고자 하는 계정과 상관없이 아무 계정에 API 키값을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대부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나시면은 상단에 도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구에서 API 사용 관리를 클릭해줍니다. API 사용 관리를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액세스 라이센스 및 비밀키 발급받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은 즉시 커스터머 아이디와 액세스 라이선스, 비밀키가 발급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커스터머 아이디는 어쩌고저쩌고, 액세스 라이선스와 비밀키가 이렇게 발급이 되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쿠데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쿠데로 오셔서 네이버 키워드 API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커스터머 아이디, 액세스 라이선스, 비밀키 세 가지를 붙여 넣어줍니다. 그 다음 추가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쿠데 매뉴얼 2번에 오픈 API 설정이 있는데요. 네이버 디벨로퍼스 바로가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고 상단에 어플리케이션에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클릭해줍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핸드폰 인증을 받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입력하고 싶다 하시면은 임의의 이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PI 이용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단에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아무 이름으로 등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쿠데짱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시고요. 임의의 이름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사용 API에 검색과 데이터 랩,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총 3가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은 쿠데 키워드 기능이 제대로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가지 모두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 환경 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 추가에 쿠데 어드민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야 합니다. 쿠데 상단에 보이는 admin.kude.kr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네이버 API 키 발급받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입력을 완료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발급되게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아까 네이버 키워드 API 하단에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에 붙여 넣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API 세팅을 하시면은 좌측의 키워드 탭에서 키워드 조회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상품명 관련해서 네이버 키워드라든지 쇼핑 제목 분석 이런 기능을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팅을 하지 않으면은 쇼핑 제목 분석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이 사용하시다가 여기가 아무것도 안 뜬다 하시면은 네이버 API 연동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업로드를 위한 설정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 엑셀 등록할 때 정보입니다. 쿠데는 스마트 스토어 등록을 2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엑셀 등록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정보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네이버에 직접 가셔서 하나하나 수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엑셀 업로드를 원한다 하시면은 Y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대표님들 AS 전화번호, 그다음 AS 안내 내용 2가지를 입력하시고 저장만 눌러주시면은 설정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엑셀로 수동으로 등록하지 않고 쿠팡이나 다른 오픈마켓처럼 클릭 한 번으로 네이버에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API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API 업로드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쿠데 매뉴얼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 커머스 API 발급받기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커머스 API 바로가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API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API 유형 선택이 나옵니다.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 할 거기 때문에 내 스마트 스토어 전용 커머스 API가 필요한 스토어를 클릭해줍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래쪽에 개발 업체 계정명과
장애 대응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업체 계정명도 임의로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장애 대응 연락처는 대표님들의 이메일 주소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인증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커머스 API 등록 화면인데요. 애플리케이션 등록에서 등록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름과 설명은 정말 아무 값이나 임의의 값이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API 그룹을 추가하라고 나오는데요. 문의, 상품, 주문 판매자, 판매자 정보 모두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다. 아까 추가하고 등록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화면 중간쯤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어플리케이션 시크릿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쿠데에 오셔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애플리케이션 시크릿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저장을 1차적으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도 출고지와 반품지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오셔서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정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배송 정보에 출고지 주소와 반품 교환지 주소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반품지와 출고지 주소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고 푸대에 오셔서 여기에 주소록 조회를 눌러주시면은 아까 입력한 출고지와 반품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이런 세밀한 설정들도 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주는 포인트, 리뷰를 썼을 때 주는 포인트, 그다음 알림받기를 했을 때 주는 포인트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S 전화번호, AS 안내 내용까지 채워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AS 정보를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값이 입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에 설정 초기화를 눌러주시고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0원으로 업로드가 되십니다. 그 다음 11번가 일반가 글로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11번가는 일반 셀러, 일반 국내 셀러가 있고 글로벌 셀러, 해외 구매 대행 셀러가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으로 입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으로 입점 시에는 노출이 좀 더 유리하지만 고객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통관 고유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 배송이 국내 기준 설정이기 때문에 배송 기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내에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은 해당 상품이 잠시 노출 중지가 되었다가 배송이 완료되면은 다시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일반으로 판매하다가 적발 시에 해당 상품 판매 중지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입점할 것이냐 글로벌로 입점할 것이냐는 대표님들의 선택이시고요. 보통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반으로 입점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글로벌보다는 일반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노출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1번가 일반 설정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마찬가지로 11번가 API 발급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픈 API 센터로 바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서비스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서비스 등록 확인이 버튼이 있고요. 11번가 판매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캡처본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서비스 등록을 눌러주시는데요. 이때 담당 업무는 개발로 변경해주시고 대표님 성함을 입력해주십니다. 그 다음 휴대폰 번호와 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사용 용도에는 쿠데라고 적어주십니다. 그 다음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가시면은 셀러 API 정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줄 예정입니다. 수정을 눌러주시고요. 호스팅 여부는 직접 입력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IP를 입력하는 칸이 총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숫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11번가 담당 MD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담당 MD들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나 이름을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수정 눌러주시고요. 수정을 눌러주시면은 우측 상단에 오픈 API 키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해서
쿠대 11번과 1번 세팅에 오셔서 API 키값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상태로 1차로 또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출고지와 반품지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11번과 셀러 오피스에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상품 관리에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에 오시면은 배송 정보 템플릿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제 배송 가능 지역, 배송 방법, 발송 택배사, 출고지, 반품지 주소 정도만 중요하고 아래쪽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쿠데를 통해서 업로드할 때 어차피 반품비라든지 배송비를 따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무료로 두시고 제주도서 5,000원, 7,000원 이 정도로 세팅만 해주셔도 됩니다. 11번과 1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고지 주소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재택 주소나 사무실 주소로 등록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송 예정일 템플릿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발송 예정일 템플릿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발송 유형은 일반 발송, 그 다음에 저희는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발송 유형은 재고 확인 후 순차 발송, 최대 기간인 7일로 해둘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대표 시간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배송지 정보와 발송 예정 템플릿 이거 두 가지가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쿠데에 오셔서 오픈 API 값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출고지, 반품지, 발송 예정 템플릿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1번과 글로벌도 오픈 API 키값 발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글로벌로 입점한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고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요. 여기서도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 아까 출고지 주소를 일반은 국내로 입력을 했다고 하면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외 주소를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배대지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송 예정 템플릿을 등록하실 때 국내는 최대 7일까지 됐지만 11번과 글로벌은 최대 14일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4일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1번과 연동은 끝입니다. ESM 같은 경우에는 1.0 업로드와 2.0 업로드가 있습니다. 이제 6월부터 1.0 업로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도 ESM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API 키 값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SM 플러스에 로그인 하시고요. 좌측 메뉴 중에 ESM 계정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ESM API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서비스 제공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쿠데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ESM은 특이하게 상품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노출 정보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ESM에 가셔서 상품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노출 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중간쯤으로 쭉 내리시면은 배송 정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해외 발송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주문 후 1주나 2주 소요로 수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 후 1, 2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주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 설정으로 체크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그다음 아까 배송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은 출고지 선택이 있습니다. 기본 출하지 관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소와 전화번호, 그 다음에 도서 상관비 추가 비용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아래쪽에 가시면은 반품 정보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자 주소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신규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주소명, 이름, 그 다음 주소와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기본 반품 주소 등록 체크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ESM 좌측 메뉴에 보시면은 판매자 계정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ESM 통합 아이디가 아니라 옥션, 지마켓, 각각의 판매자 아이디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판매자 아이디를 여기 쿠데 설정에 오셔서 옥션, 지마켓 각각 입력해 주시고 1차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은 아까 저희가 설정한 발송 타입,
반품지, 출하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사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저는 CJ 대한통운으로 통일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ESM 2.0 같은 경우에는 한 옵션이 하나의 상품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상품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하나의 상품이 있고 안에 이런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모든 상품 전체를 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ESM 2.0 같은 경우에는 블랙 따로, 화이트 따로, 녹색 따로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상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룹 설정이라는 것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배송비 설정 부분에 가시면은 출하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배송비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묶음 배송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템플릿 신규 등록을 눌러주시고 묶음별로 배송비를 얼마를 부과할 건지 선택해 주십니다. 대신에 묶음 배송을 하게 되면은 상품을 3개를 구매를 해도 3개 중에 가장 저렴한 배송비 기준으로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마진이 날 수 있어서 이 배송비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무료 배송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배송비 템플릿에서 묶음 배송 템플릿을 설정을 하시면은 아까 쿠데 ESM 2.0 설정에 묶음 배송비 정책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정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은 그룹으로 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롯데온 설정입니다.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입점 심사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입점한다고 하더라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중국어가 있거나 상품 상세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판매자 계정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매 대행으로 업로드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나중에 주력 상품이 생겨서 상품 정보도 다 입력을 하실 수 있다 하면은 그때 입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롯데온도 마찬가지로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셔서 판매자 정보에 오픈 API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오픈 API 등록에 서버 IP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연동 방법은 직접 입력을 선택을 해주시고 서버 IP를 이 번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줍니다. 해당 번호는 매뉴얼에 가시면은 그대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인증키 발급을 하시면은 인증키가 발급이 됩니다. 발급받으신 인증키를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후대에 있는 롯데온 설정에 바로 인증키를 붙여 넣어줍니다. 판매자 정보에 기본 정보 관리를 클릭하시면은 거래처 정보를 붙여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 번호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롯데온 좌측 메뉴에 배송 정보를 클릭해 주시면은 기본 배송 정책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온은 상품을 올릴 때마다 배송비를 새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 배송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급적 무료 배송으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에 반품 배송비나 교환 배송비 등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여기도 출고지와 해수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판매자 정보에 출고지 관리에 가셔서 대표님들 연락처와 주소, 해수지 주소까지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인증키와 거래처 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출고지, 반품지, 기본 배송비 정책 설정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택배사나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택배사나 우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세팅입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API 업로드 전에 먼저 고객 확인 제도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쿠데 매뉴얼에 오셔서 여기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판매자 정보 관리, 고객 확인 제도 관리에 수행 대상자인지 아닌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수행 대상자다 하시면은 심사 요청을 하시고요. 심사 후에 30분에서 약 2일 정도까지 최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수행하시고 인증키를 발급받으시고요. 만약에 수행 대상자가 아니라면은 바로 인증키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인터파크 판매자 정보 관리를 클릭을 하시고 판매자 정보 수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정보 수정을 클릭을 하시면은 별표로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보는 전부 빼놓지 않고 모두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를 모두 기입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는 특이하게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API 값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본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서 보내야 합니다. 업체명, 업체번호. 업체번호는 아까 판매자 정보관리 탭에 가시면은 관리 계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한 업체 번호를 넣으시고요. 아까 관리 계정 아이디 관리에 가시면은 공급 계약 번호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번호도 붙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파크 로그인 아이디, 대표님 성함, 이메일, 솔루션명, 그 다음에 판매 링크 URL이라고 있는데 대표님들께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번역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중국어를 지운 상품, 외국어가 없는 상품에 URL 링크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api@interpark.com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낸 다음에 API를 먼저 신청을 하십니다. 여기 보이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판매자로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좌측에 API 인증키 관리에 일반 업체 발급받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급받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약관에 동의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용 용도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상품 등록과 상품 수정 총 두 가지 모두 다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좌측 메뉴에 발급받기 하단에 있는 관리하기를 가시면은 현재 발급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여기에 인증키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대 일주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발급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면은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승인이 났다면은 이렇게 상품 수정 인증키와 상품 등록 인증키 두 가지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후대에 있는 인터파크 탭에서 상품 등록 인증키와 비밀키, 상품 수정 인증키와 비밀키 세팅하시고 AS 번호는 타이핑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하시면은 여기 창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타이핑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장까지 눌러주시면은 마켓 세팅은 모두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몇 분이나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마켓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용어들을 처음 봐서 그렇지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은 다 차근차근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또 초반에 한 번만 세팅을 해두시면은 그 다음 계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별도의 수정이나 추가 없이도 계속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더라도 이 API 키값 발급받고 출고지, 반품지 설정하고 이런 세팅 과정은 모두 똑같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따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쿠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